조금 더 내가 이런 방법만 알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청약제도가 또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또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 미리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청약에 소외됐던 계층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기회가 확대가 됐어요. 어떻게 확대가 됐냐면 가점제를 진행하거나 특별공급으로 진행을 할 때는 1인 가구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좀 철저히 소외가 됐던 경우들이 많은데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능한 대상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일단 7년 이내는 신혼부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예요. 혼인 전에 유주택자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주택자였다가 이제 혼인신고일 기준일 전으로 만약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기준일은 혼인 신고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은 최대 140%, 맞벌이 기준 160% 이하 때는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40%, 160%라고 하는 건 도시 근로자 기준, 평균 소득 기준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방법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는 자녀 순으로 이제 공급을 했어요. 이제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다자녀,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좀 유리한 조건에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2자녀 정도가 된다면 추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자녀나 아니 무자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변경이 됐겠죠.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도 이제 좀 제한이 있는데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70%를 우선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변경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특공 물량 중에서 이제 30%는 추첨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총 100%가 이제 자녀 순대로 갔다면 이제 그 중에서 30% 정도는 자녀가 없어도 소득이 좀 넘어가도 인정을 해주겠다, 추첨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녀 신혼부부도 가능해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한다면 우선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우선이 70%가 되고 일반이 30%가 됩니다. 이때는 소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외벌이 기준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 기준 120% 이하는 우선 70%에 속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30%에는 외벌이 140% 그리고 맞벌이 160% 이하 이때가 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선별 방식이 있어요. 이때 자녀 순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당첨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변경됐을 때를 보게 되면 금액 자체는 똑같은데 우선의 그런 비중과 일반의 비중이 줄었어요. 우선이 70%였다가 이제 50% 줄고 일반이 30%였다가 20%로 줄어요. 그럼 이제 30%가 남는데 그게 추첨제로 변하는 거예요. 이때 추첨제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 방식에 자녀 수가 항상 있었는데 자녀 수가 없는 거예요.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 그리고 1자녀가 있는 사람도 가능성이 거의 낮았는데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11월 달부터 바뀌는 이제 청약 제도에서는 당첨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이제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때 140%, 3인 이하 가구의 140%라고 한다면 840만 원 정도가 되고 160%라고 한다면 960만 원 정도가 돼요. 4인 기준이라고 하면 140%라고 한다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160%라고 한다면 1135만 원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20%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 요건 자체는 그래도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은 정도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추첨제까지 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원래 우선 70%에 해당됐던 사람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더 포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그쵸. 입장에 따라 다르네. 원래 저 소득 기준에 해당되셨던 분들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싫어하시는 거고 그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게 안 됐던 분들은 가능성이 생기니까 좋아지시는 거네요. 너무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월 급여는 많은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요. 그러면 아예 내가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추첨제라고 해서 30%지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 조건을 살펴보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돼요. 구성원 포함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은 이제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때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많이 팔았어요.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그럴 때 이제 지금 무주택자니까 내가 집을 청약을 넣을 때 생애 최초 넣어도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돼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돼요. 생애 최초니까. 네, 정말 생애 최초여야 돼요. 4명의 집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미용 가구를 포함해서 유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소득 최대 160%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급 방식을 보게 되면 추첨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득 요건 안에 들어오고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첨으로 선정을 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선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변경이 돼야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1인 가구들이나 이렇게 소득이 넘는 사람들은 지원 자체를 못 하게 되겠죠. 그렇죠. 주택은 없지만. 그래서 이게 바뀌었던 게 특공 물량 중에 30%는 추첨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게끔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면서 1인 가구, 외벌이, 근데 연봉이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청약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는 좀 청약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단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전용으로 봤을 때 59제곱 이하라고 하면 보통은 공급으로 보면 25평 정도. 그 이하만. 1인 가구다 보니까 큰 평형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평형만 신청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렇게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동안 배제됐던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완화가 됐는데 그만큼 경쟁률은 더 치열할 그렇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경쟁률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변경 전이랑 후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도 우선이 70%고 일반이 30%예요. 여기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데 우선 70%가 소득 기준 130% 이하, 일반 30%가 소득 기준을 봤을 때 160% 이하가 되고요. 이때는 아예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요건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그 안에서는 랜덤으로 추첨이 되기 때문에 누든지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바뀌었던 게 이제 소득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우선 70%에서 우선 50%로 변경이 되고 일반 30%가 일반 20%로 변경이 되면서 추첨 30%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소득 요건이 미반영이 되고 이제 추첨제 1인 가구도 포함해서 대신 1인 가구는 25평 이하로만 가능한 거. 여기까지 해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득 기준을 보면 160%라고 한다면 3인 가구 기준에 이제 960만 원 정도가 돼요. 월 평균 소득이. 4인 기준으로 1,1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별 공급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을 알아야 본인이 이게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알아야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이 전략이 아주 더 중요해졌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본인이 특공에 해당하는지, 특공 조건에 해당하는 특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보다는 특별 공급 쪽에 경쟁률이 더 낮기 때문에 그 특공에 해당한다면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점제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조금 더 내가 이런 방법만 알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청약을 넣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돼도 그만 안 될 게 뻔하니까 한번 넣어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A타입, 혹시 판상형 될까봐. 혹시 되면 나는 이왕이면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될까봐.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걸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타워형이냐 아니면 판상형이냐라고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덜 선호하는 그런 타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팁이라면 평형별로 이제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잖아요.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 것도 있고 A, B, C, D, E, F, G 쭉 있는 많더라고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타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꼭 그 중에서 정말 많게 됐을 때는 미달이라는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률이 더 낮은 타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청약 가점이 낮은 평형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타입이 뭐 4베이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니까 그건 많이 하겠지만 뭐 3베이다, 2베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네. 그쪽은 신청하는 그 경쟁률이 좀 낮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A, B, C, D, E, F, G, H 쭉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84J 타입. 이러면 84J 타입이 뭐야? 아, 나 A 타입 할래. 귀찮잖아요. 맞아요. 어떤 거 선택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타입이 많이 나온 걸 노리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 이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느 정도 알려진 팁인데 항상 청약 경쟁률 보면은 항상 A타입일 때 왜냐면 될까봐. 될까봐. 오늘은 나이가 쉽게 일어나잖아. 될까봐. 덜컥 됐는데. 저 안 지난번에 좋은 방송 타입 봤는데 되면. 나 청약된 사람이야. 소개팅 갔는데 나 청약됐다고. 아니 근데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게 다 아파트 가격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론 뭐 실거주 상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은 여러분 똑같이 올라갑니다. 비슷하게 가잖아요. 항상 비슷하게 가요. A타입이 올라가면은 G타입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뭐 A타입 무조건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셔서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야지. 왜냐면 이거를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잘 그걸 전략을 안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 청약에서 요새 뭐 유튜브도 있고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서 저는 직접적으로 청약을 신청한 적 별로 없지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생각보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좋은 데에 더 몰리더라고 계속.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너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타입이 다르다고 어느 A타입, 판상형 타입은 예를 들어서 5 오르는데 뭐 타워형 타입은 안 오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같이 올라요. 같이 오르는데 다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아니 심지어 가격 차이도 솔직히 별로 많이 안 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의 차이도 별로 안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A타입은 1억 오르는데 이거는 뭐 2천만 원 오르고 이게 아니고 그렇지. 거의 엇비슷하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행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특히나 추첨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리고 일단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죠? 8호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수도권,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다면 50%의 추첨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가점이 낮은데 좀 현금 동원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첨제를 넣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선호하는 타입 자체가 예를 들면 5구 타입, 84 타입 이런 타입도 정말 많이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 타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71 타입, 72 타입 이런 평형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낀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예를 들면 25평 있고 34평 있으면 29평. 맞아요. 29평, 30평. 29. 네. 그런 평형대를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항상 나는 뭐 34평 할래. 나는 25평 할래.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나 30평 할래. 이런 말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낀 평형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평형으로 많이 갈 때 나는 그래도 거기서 좀이라도 확률을 높이겠다. 좀 덜 좋은 평형으로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낀 평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금 동원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가용 자금이 좀 되시는 분은 부억 초과가 되는 그런 물건에 그런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억이 넘는 순간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나오지. 분양가 자체가 9억이 네. 넘어버리면 맞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금액을 잔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잔압을 해야 되는 금액이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좀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것도 내가 당첨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9억 분양가가 1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LTV 40%가 9억까지 거의 20%니까 3억 8천 대출이 나오거든. 잔금 때.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다 내 돈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10억에서. 근데 그거를 분양은 이제 매매 계약이랑 잔금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계약 그다음에 중도금을 뭐 4차에서 6차까지 나눠서 내고
잔금이 들어가는데 이 중도금 대출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계속 몇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분양받으면. 그러면은 그분들이 9억이 넘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잔금 LTV가 적용되는 예를 들어 40% 정도 나머지 60%에 대한 중도금을 내가 돈을 다 마련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진 돈을 보고 청약을 넣는다 이거지. 근데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없어 지금. 근데 9억짜리를 일단 덜컥 당첨을 받아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중도금을 못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경쟁이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 있고 입지가 좀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분양하는 게 좋냐면 내가 당첨 가점이 돼서 좀 더 좋은 곳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입지가 좋은 곳부터 먼저 분양이 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떨어지면 그 다음 입지로 넘어가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내가 가점이 좀 낮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곳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가점이 높은 사람은 더 좋은 물건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넣지를 않겠죠. 그렇게 이제 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좀 가점이 애매하다면 조금 덜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날짜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은 분양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곳에 분양을 넣을 수가, 당첨일이 다르다면 여러 군데 분양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첨일이 똑같다면 한 곳밖에, 동시 분양을 해도 한 곳밖에 분양을 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시 분양이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물론 가점이 높다면 소신 지원을 해도 되죠. 근데 가점이 좀 낮다면 소신 지원을 하기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좀 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점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더 좋은 데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클릭으로 어느 타입을 선택해야지 어느 아파트를 선택해야지라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 이걸 다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내가 타입이 좀 당첨이 어렵겠다. 그럼 타입이 좀 덜 좋은 걸로.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두시면 내가 선택을 할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점수가 애매한 똑같네. 사람이 대학 진학할 때 그렇죠. 상당히 눈치 작전을 많이 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84점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으니까 눈치 작전이 아니에요. 수능 만점자에 뭐 제가 그쵸. 골라서 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그쵸.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너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9억이 넘으면은 분양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 로또 당첨이니까 무조건 넣어야지 이러면 또 안 되겠네요. 맞아요. 청약을 이제 넣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변에서 로또 분양이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다 넣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20억인데 10억에 분양을 해요. 뭐 나 한번 넣어보지.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계약금 20%에 중도금 40% 대출되고 그 다음에 20% 그럼 40% 한 4억 정도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덜컥 넣었다면 큰일 나는 근데 거예요. 덜컥 또 돼버려. 덜컥 돼버리면 더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그럴 때 돼. 왜냐면 이때는 중도금 대출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80%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억이라고 한다면 8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을 가지고 있지 아쉬워. 않다면 그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든지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만들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8억이라면 이제 8억이라면 이제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요. 분양가 8억이에요. 8억이라면 계약금 20%면 1억 6천. 중도금 40% 대출 받는다고 하고 수익과열지구에 40% 대출 받는다고 하면 일단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20% 중도금의 5회차, 6회차 같은 경우는 잔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합쳐서 최소한 3억 2천은 내가 자금을 가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집을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중도금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잔금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준비가 덜 되면 내가 가용 금액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당첨이 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분양을 넣기 전에, 청약을 시도하기 전에 내 가용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대출을 많이 줄이고 있는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가용을 얼마 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자금이라면 이런 아파트,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는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됐을 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라면 실거주 의무가 없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잔금일이 도래했을 때 어느 정도 받고 있다가 뭐. 맞아요. 도래했을 때 그냥 전세를 맞추면 돼요. 그걸로 이제 중동 다 갚고 대출 다 갚으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2년에 3년,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2년에 3년 정도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은 전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금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양 정보, 이런 청약 정보는 좀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 오늘 3개를 준비해 왔는데 네. 그냥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홈이에요. 청약. 청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봐야 되는 사이트예요. 청약홈에서는 청약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에서부터 당첨 조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청약 연습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내 청약 가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청약홈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가점 계산기가 있어요. 내 가점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청약 연습이 그 가점 계산하는 거예요? 가점 계산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좀 줄이고자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적격 나고 이러니까. 부적격 너무 많이 나잖아요. 맞아. 예전에 저도 한두 번 계산을 했었는데 제가 알아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려드릴 사이트는 닥터 아파트예요.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사이트 자체가 분양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이트들보다 분양 정보들이 더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양 탭이 있는데 여기 분양 탭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분양 정보, 분양 계획, 분양중, 분양 캘린더, 베스트 분양 단지, 분양 소식 이런 정보들이 쫙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정보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분양 캘린더. 맞아요. 제가 좀 더 빨랐는데 분양 캘린더예요. 여기 분양 캘린더를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지역별로, 공유별로, 분양 일정별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일정을 보는 데는 가장 좋은 사이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도 여기서 이제 분양이 어디 분양이 있는지 어디가 이제 공고가 났는지 이런 거 전부 다 닥터 아파트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많이들 쓰시는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보통 분양 탭을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 탭을 많이 보시죠. 맞아요. 근데 분양 탭도 있어요. 여기 아파트 탭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나의 관심 앞쪽에 분양 탭이 있습니다. 이 분양 탭을 클릭을 하시면 분양 진행 중인, 분양 예정인 이런 아파트들만 지도에 다 표시가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보면 어디에 분양 있네? 어디에 공급이 생기겠네? 이런 정보들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정보들이 나와요. 지금 DH 방배 이 클릭을 했는데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세대수라든지 총 세대수의 일반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개 동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분양 일정이 언제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대략적인 것만 나오고 변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 일정이 2021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반기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네요. 월이 없어요. 그 말은 올해 하반기에 할 수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정은 아직 미정,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단지의 위치와 정보를 가장 확인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저는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지도 위에 한눈에 보이니까 좋죠. 지금 이 분양하는 이 단지가 어느 위치에 있고 역세권인지 뭐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한눈에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청약홈에서 청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그리고 닥터 아파트에서 일정을,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런 입지, 어디가 위치해 있는지 입지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세 개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청약 공부할 때 물론 지금 알려주신 사이트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이 부분도 좀 더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공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하기 것을 싫으니까 주인이 모셨잖아요. 네,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은 내 상황이 어떤지, 실제 내 상황이 특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내 가점이 어떤지, 그리고 내 가용 금액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점이 높은 사람은 솔직히 소신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가용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지원하고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내 가점이 얼마고 내가 특공 신청이 되는지, 그리고 가점이 좀 낮다면 어떻게 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내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조건을 알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조건을 청약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위치에 맞게끔 청약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청약 전략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청약 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 전략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알고 거기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청약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안 하면 안 돼요. 의미죠. 코크님 몇 점인 줄 아세요? 저 36점. 네. 알고 계시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청약홈에서 연습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제가 보다 보면은 본인 청약 점수를 노노님 몇 점? 32점. 본인 청약 점수를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아예.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했을 때 이거 한번 뭐 비벼볼 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왜냐면 지방 거주자분들. 지방 분들은 이게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 주변에 없으면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는 거야. 맞아. 내가 오랫동안 넣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 그렇지. 정도로만. 그 정도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내 점수랑 이걸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는 청약을 다주택자 빼고는 다 넣을 수 있네. 그러네요. 사실상 다주택자 빼고는 뭐 소득도 안 보고 뭐 가족도 안 보고 하니까 일단 추첨으로 넣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미혼도 넣을 수 있고. 미혼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 아니면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범위가 통장만 늘어났기 있으면.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나 이만큼 오랫동안 무주택자 이게 아니라 나 이만큼 오랫동안 청약통장 가입했어 이게 아니라 내 실제로 가점이 얼마인지, 그렇지. 그리고 내 조건이 어떤지만 알아도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차이가 정말 뭐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하는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만 알고 나면 훨씬 더 내가 당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당첨이 되면 그때서야 나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그러지 마시고 축하해 주지만. 그쵸. 내가 당첨이 돼서 다른 사람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어차피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우면은 이거는 저는 한번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고 나서 3년, 4년 이후에 서울이나 수도권 좋은 지역에 청약 당첨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분들 실제로 딱 만나면은 딱 그런 점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를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숨 쉬듯이 계속 관심을 갖고 될 때까지 하겠다. 그리고 마음도 딱 잡아. 그냥 나는 무조건 청약, 나는 분양 받을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자기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계속 집어넣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고 하면서. 생각보다 청약 당첨되신 분들 꽤 많고, 저 이 내 집 마련 강의할 때 내 집 마련 강의하고 나서 청약 당첨됐다는 메일을 제가 꽤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마냥 되겠지 하고 희망으로 돌릴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필요가 있다. 영끌에서 사야 되는 분들이면 지금 사실 청약 나오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